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 자체는 연인 사이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인간관계 전반에서 다 관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5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운동 취미도 갖고 있고 마음도 잘 맞아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함께 활동하는 동호회에서 제가 몇몇 회원들과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저는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동호회는 물론 운동마저 쉬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전과 똑같이 동호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가장 갈등이 심했던 사람과도 잘 지내고 함께 대회에도 나가더군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와도 요새 소원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가 저를 생각한다면 저한테 트라우마를 준 사람과 하하호호 잘 지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에게 생활이 있으니 존중해 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남자들의 세계는 이런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 남자들의 세계가 뭐 따로 있겠어요.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에서 남친분을 엄청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는데 사연자님이 그 선임하고 친하게 지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요? 하다못해 국가 간에도 내 적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나라도 적국인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그게 쿨한 거다. 이렇게 내 생활에 간섭하면 네가 집착하는 거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말한다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심리적인 수법인데요. 자기도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스라이팅이 뭔지는 제 다른 영상에서 검색해 보세요. 따로 자세히 다룬 게 있어요. 연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어디까지 쿨해야 하나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사생활을 인정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진짜 쿨한 건 그렇게 참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말 독립적인 사람일 때, 아니면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지는 않을 때, 그럴 때만 진짜 쿨한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는 서로 쿨한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한계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순위에 맞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부터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런 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냥 이성인 단순 친구를 이렇게 표현들 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가 있어요. 아무리 당사자들이 이성적인 감정이 없고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연인이 다른 이성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연인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사친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싫다, 가지 말라고 하고 남자친구는 뭐 어떠냐, 걔는 너 만나기 훨씬 전부터 같이 놀던 단순 친구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여행 보내주고 헤어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남친이 그 여사친하고 특별한 관계일 것이다. 아니다. 그건 논외예요. 왜냐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 제3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그 남자친구가 우선순위가 뒤집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한테는 관계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 저한테 진짜 짝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썸 타는 단계예요. 그리고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잘 안 하는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둘 중 한 사람한테 내 신장 한쪽을 이식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내 신장을 줘야 할 것 같으세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동생한테 신장을 주죠.
왜냐하면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래요. 이 관계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사람들은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친구가 여사친하고 여행을 가는데 그걸 쿨하게 보내준다? 이게 사회 통념에 맞냐 안 맞냐는 일단 떠나서 그걸 남한테 물어볼 정도면 여자친구분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사친하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면 그건 여자친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한 연인이라면 감정적 1순위는 기본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인이 잠깐 후순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사친하고 여행을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통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가까운 남사친, 여사친이었다고 해도 보통 상대방이 연애를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건 좀 삼가시더라고요, 다들. 뚜렷한 용건이 있을 때 딱 용건만 말하는 연락을 하거나 여럿이 같이 보는 자리에서 보면 대화 나누는 거 정도로 뭐 조심하시더라고요. 그게 친구나 그쪽 연인한테도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게 상식적이죠. 사연자님이 생각하실 것도 바로 우선순위예요. 남자친구분도 오랫동안 운동하고 활동해온 동호회가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사연자님이 얼마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원래 관계에서 큰 트러블이 생겨서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하고 이름만 같은 연예인을 TV에서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우울해져요. 아주 작은 접점으로도 마음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계속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최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인 같은 경우는요, 밖에서 상처를 겪어도 그 사람 보면서 그걸 잊게 되는 그런 관계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친구만 보면 그 모멸감 당했던 일이 자꾸만 생각난다? 생각만 해도 치 떨리는 사람하고 남친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낸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이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가 배우자라면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호회에서 사귄 친구들한테 사연자님이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건 쿨하게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한계 안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걸 우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선순위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인식해 두시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일이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짚어보시면 좋아요. 봐서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냥 그 거리에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그 정도 우선순위로 조정해서 두면 돼요. 이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데 그걸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서운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좋던 관계가 갈라지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감정을 존중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사연에 밝혀주지는 않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연자님이 남자친구와 이 상황, 이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동호회에 나가는 게 싫다.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다 했나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자친구가 전처럼 그대로 동호회 활동하는 걸 보고 혼자 가슴앓이 하시는 거다. 이런 거면 빨리 대화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다양한 거라서 상대방이 자세히 말을 안 하면 진짜로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상황이 이쯤 됐으면 저 사람도 알아서 좀 자제하겠지.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다니까요. 보통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공감이라는 걸 기대하게 돼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저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끼면 좋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욕구거든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공감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진짜 공감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대가 나한테 공감을 당연히 해줄 거라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구혼을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좋았어요. 한 번은 남편 직장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집으로 이 차를 가자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그 상황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요리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도 일찍 해야 하는 것도 막 피곤한데 그분은 사람들 집에 초대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 원래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 허벅지를 막 몰래 꼬집으면서 은근슬쩍 말렸어요. 집도 좁고 어지러져 있는데 어떻게 가? 여기 좋은데 내가 아는데 거기로 이 차 가요. 그만하면 충분히 눈치를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우겨서 결국 집에 갔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싫고 힘들었고 억지로 대접해서 사람들 보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이런 문장이 딱 떠올랐대요. 이혼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그때 느꼈던 단절감이 강력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나만큼 공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남편분은 아내가 싫어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자기가 집에 가서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요, 조금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집이 지저분하니까 가지 말자고 한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집이 지저분해서 부끄러운가 본데 아침에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내 직장 동료들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어떤 내용이든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 사연자님이 남자친구분한테 동호회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고 어느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남자친구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얼마나 나한테 힘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아서 배려해 주는 건 그냥 기대 안 하는 게 속이 편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냥 안 하시는 게 편해요.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상식의 기준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아주 다양한 상식에 대응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확인을 해요. 근데도 틈이 생겨서 일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리가 있는 사회적인 관계라면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이상 그 차이를 대충 넘겨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까지는 없는 관계니까요. 근데 1순위, 2순위 관계 뭐 이런 거는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게 최대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감정을 공감받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정을 존중받는 건 중요해요. 감정을 공감받는 거하고 존중받는 건 달라요. 사연자님이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걸 남자친구분이 존중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왜 이렇게 징징거려? 이런 반응이면 정말 심각하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남자친구분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해보고요. 필요하면 커플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고 뭔가 진지하게 대응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사연이 간략해서 오히려 더 범위가 넓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우선순위와 지금의 관계를 비교해서 짚어보는 것, 감정이 존중받는가를 체크해보는 것, 이게 쿨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실 때 생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